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동에서의 위기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이 자금을 다시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국방장관도 곧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관련 질문에 대해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라며 동시에 여러 지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ies to look after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ywhere and everywhere. We're still also supporting Ukraine in their fight against Russia. We're still doing an amazing amount of work in the Indo-Pacific to shore up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and to try to increase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region. 커비 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원유 대금 60억 달러 이란 자금이 하마스에 유입될 수 있다며 재동결을 요구한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금은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상태며 전액 그대로 남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It's still sitting in the Qatari bank, all of it, every dime of it.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월리 아데이에모 부장관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미국과 카타르 정부가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60억 달러를 이란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위한 요격 미사일 등 방어 물자가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물자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 bring to Israel is this.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exists, you will never ever have to. We will always be there by your side.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떠나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당초 발표했던 2개국에 더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밝혀 하마스와 이란에 대응하는 외교를 벌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전면전 양상이 될 것이며 한미연합사령부는 즉각적인 원점 타격 후 북한 지도부 붕괴라는 전면적 반격 계획을 가동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단시간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개전 초반 한국 수도권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사령부는 개전 초기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1차 원점 타격과 2차 대규모 포격을 통한 반격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후 공세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전면전 계획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하마스처럼 패러글라이딩 부대 등 침투 부대를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칠 가능성도 농후하다면서 한국의 대공 방어 역량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대신 후방 지역에 침투해 산업 및 군사 시설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에 대공망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을 교훈 삼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며 대비 태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군 현대화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1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육군 전략대담에 참석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 메시지와 의지를 동맹과 함께 창출해
중국이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내부 전선을 만들어 영내 적들에게 비대칭적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이어 핵 억제의 요소 중 하나는 오염된 환경에서 활동하고 전투할 수 있는 지상군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는 오염된 환경에서 초기에 대응할 주한미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살에 중국에 팔려왔던 김철옥 씨가 강제 북송됐다고 김 씨의 가족들이 VOA에 전해왔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북송이 되면 갖은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옥 씨가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부모가 숨진 뒤 형제 자매도 뿔뿔이 흩어졌던 김 씨는 15살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기다린 것은 인신매매였습니다. 김 씨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산간 오지 마을로 팔려가 본인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20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어서 중국 호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김 씨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이제 20살이 됐고 지난 5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40살에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사이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김 씨의 언니들이 수소문 끝에 김 씨를 찾았고 북송될까 봐 불안해하던 동생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봉쇄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던 김 씨는 지난 봄에서야 집을 떠나 탈출을 시도했다가 4월 22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버스터미널 휴게소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죄목은 집단 월경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억류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8일쯤 김 씨는 다급하게 딸에게 전화해 내일 북송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15살 나이에 중국에 팔려갔던 김 씨는 25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일 이런 김 씨의 소식을 VOA에 전해준 사람은 김 씨의 사촌 오빠인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 김혁 박사입니다. 김혁 박사는 꽃제비로 북한을 떠돌다 중국에 가면 옥수수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말을 듣고 두만강을 건넌 뒤로 전문 도강꾼이 돼 중국으로 가다 1998년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악명 높은 함경북도 정거리 교화소로 끌려가 3년간 구타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함께 입소한 23명 중 21명이 8개월 만에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김 박사는 사촌 동생인 김철옥 씨도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면 더 심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숨긴 돈을 찾는다며 몸속에 손을 집어넣어 수색을 하고 심지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켜 몸 깊은 곳에 숨긴 것까지 나오게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항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질도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교정을 받게 되고 그 교정 안에서 이제 몸 안에 숨긴 것들이 최대한 다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보위부 부리장의 기관이거든요. 김 박사는 김철옥 씨 사연이 공개되면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VOA의 질문에 지금은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살리는 방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오픈을 해야만 잡혀 넘어갔을 때 어쨌든 오픈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북한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래서 그 철옥이한테 폭력이 덜 행사가 될 거고 그러면 목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한편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에는 소위 탈북민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북한인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제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의 손아귀로 강제 송환하는 모든 탈북자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 관리들은 북송된 탈북민들을 고문하고 끔찍한 환경에서 감금하면서 경우에 따라 처형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과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재 같은 진지한 조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며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중국 관리들에게도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송된 북한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중국 당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 고려해 강제 북송 방침을 철회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취한 엄격한 국경 봉쇄 조치와 이동의 자유 제한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처참해지고 있다고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이 지적했습니다. 일제 브렌즈 캐리스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12일 각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제78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지난 8월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캐리스 사무차장은 또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늘고 법치주의의 진전과 현장에 국제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한 대북 정보 검증과 국제적 지원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남혁 3등 서기관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는 북한의 사회 체제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반북 적대 정책과 이중잣대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자체 전력과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내에서 공장 전체가 아닌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국통일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개성공단 야간 가동 정황과 관련한 VOA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최근에도 공단 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야간 점등 상황도 확인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가동 상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5일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에서 한밤중에 새어나오는 빛을 포착했으며 해당 지역의 불빛은 이후 11일까지 같은 위성 사진을 통해 계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